이런 얘기.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게, 사실 수학상에서 여러분들이 얻었어야 하는 내용인데, 인수와 관련된 얘기요. 뭐랄까, F에 A를 집어넣었더니 는 빵이 된다. 물론 이 다항식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fx는 x-a를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이거는 엄청 강조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f, 다항식 f에 대하여 a를 집어넣어서 는빵이 나왔다면 넌 반드시 x-a를 인수로 가짐.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를 실근, 물론 이제 허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실근이라고 받아들였을 때, 실근 하나가 인수 한 개다라고 뭐랄까 1대1 대응시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내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실근 하나가 인수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잖아. x-2의 제곱이 는 빵 이렇게 줬을 때, 그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x는 2라고 되면서 얘가 두 개가 중복이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x-2라는 인수 하나의 실근 하나이기 때문에 x는 2, x는 2 이렇게가 두 번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야. 그렇지? 이렇게 간주를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쳐다봤을 때, 이 함수 fx가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의 fx의 그래프를 가졌다면, 이 a라는 위치에서 되겠죠? a라는 위치에서 통과하는 그래프를 가졌다면 f의 a는 빵이 되면서 fx는 얘가 하나의 실근을 가지게 될 겁니다 라고 하면서, 그 fx는 저거예요. x-a를 인수로 가지셔야 돼.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서 이제 조금 확장하는 버전이 이런 겁니다. fx의 그래프를 봤더니, 야, 완전제곱식이면 중근이라며. 근데 이 완전제곱식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fx가 이렇게 접하고 있지 않니? 그쵸? 접하면서 이 자리가 a더라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완전제곱식이 되었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오는 상황, 네가 접하는 상황일 때, 요런 장면을 우리가 접한다고 한다고. 근데 접하면 무조건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가집니다. 되겠죠?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fx는 x-a를 인수로 가질 거야. 근데 중근이니까 여러 개를 가져야 되겠지? 이렇게 된 거야. 여러 개를 가진다고. 그리고 qx라는 모양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중근이라는 개념도 단순히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봤던 그것만 중근인 게 아니라, 중복된 근이, 그러니까 근의 개수가 여러 번 나오면 그걸 중근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를테면 이런 거야. 앞으로 우리가 볼 게 x-2의 제곱에 x-3의 세제곱은 빵, 이런 방정식이 있을 수 있죠. 5차 방정식. 그러면은 x는 2가 중근이고요. 그렇죠? 또는 x는 3이 중근인데, 인수 하나에 실근 하나니까 얘는 지금 근 2개가 겹쳐진 거고, 얘는 근이 3개가 겹쳐진 거라고. 됐죠? 그래서 이것도 중근이고 이것도 중근이라서 앞으로는 얘는 근 3개가 겹쳐졌다 그래가지고 3중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근 2개가 겹쳐졌잖아. 그래서 2중근이라고 표현하겠다고. 되겠죠? 이 용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중근의 관점은 접하면 무조건 중근인데, 그 중근의 그래프를 접하는 그래프가 요거 또는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요렇게요. 그쵸? 이것도 접하는 거니까 요런 형태라고. 되냐고? 얘도 중근입니다. 됩니까? 이것도 접하는 거, 이것도 접하는 거. 그래서 접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중근이고, 역시 얘도 뭐 식은 똑같아. fx는 x-a를 여러 개를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최소 2개 이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와 이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다. 어떤 함수의 식이 있을 때 x-a의 n제곱이라는 녀석을 기준으로 a 좌와 우에서 이 fx의 함수값이
부호가 변하질 않았잖아. 그잖아.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걸 대입해도 양수고 A보다 큰 걸 대입해도 양수라고. 그러면 이 자리에 x-a의 n제곱이라는 놈도 A보다 작은 걸 대입해도 양수여야 되고 A보다 큰 걸 대입해도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럼 부호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이 자리가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되겠대. 마찬가지 방법. 너도 똑같은데 얘는 지금 보니까 A라는 지점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잖아. 그렇지? 그럼 부호가 바뀔 수 있으려면 여기가 홀수가 돼야 되겠다고. 됐죠? 이것 좀 이제 외웁시다. 수투에서는 필수적인 도구가 됩니다. 인수 정리에 대한 확장판이죠. 그죠? 그래프를 보고 식을 찾는 게 수투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다시. 통과하는 교점은 실근 하나. 됐죠? 다음. 접하는 상태일 때는 넌 반드시 중근을 줄 것이며 그래프의 모양이 한쪽에서 이렇게 한쪽에서만 접하는 케이스일 때는 짝수인 중근, 그러니까 2중근, 4중근, 6중근 이렇게 될 거고 네가 통과하는 형태로 접하는 그림이라면 얘는 반드시 홀수인 중근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5번 문제를 이렇게 풉니다. 보시면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 여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되겠죠? 그러면 얘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면서 그렇지? 그러면 얘가 자 통과하는 교점이니까 여기서 x-알파라는 인수 하나 나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얘는 지금 보니까 어때? 베타에서 접하고 있잖니. 그지? 그러니까 중근이기 때문에 x-베타를 n개를 가져야 되겠다고 된 거야. 근데 이 fx가 3차라면서 그럼 네가 가질 수 있는 인수는 최대 맥시멈 3개까지죠. 그죠? 그래서 네가 가질 수 있는 조합은 fx가 최고차항 계수 1이고요. x-알파 하나 가지고요. x-베타를 2개를 가져야겠다. 뭐 이렇게 된다 해. 된 거야? 그죠? 괜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구하라는 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잖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정의가 F'을 한 다음에 거기에 X좌표를 집어넣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F' 알파를 구해주시면 곱의 미분법이니까 얘가 있는 그 부분만 미분하고 알파 집어넣으면 돼. 그랬더니 이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죠. 그렇죠? 그냥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은 겁니다. 그때 얘들아 이거 누구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는 게 이 녀석의 제곱과 같지 않니? 그지? 베타 빼기 알파가 AB의 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넌 AB의 길이의 제곱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요. 되겠죠? 이겁니다. 수투에서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하게 될 일입니다. 그래프의 모양을 찾은 다음 그 모양에서의 함수식을 찾아 나가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한 거야. 그랬을 때 그 도구를 지금 안내를 한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프의 생김새를 보고 이 자식의 식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하. 넘어가. 자, 다음 12번이에요. 자, 12번.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세제곱 2에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7 위의 점 여기에서의 접선이 P가 1, 마이너스 8이라 해. 의 접선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Q라 할 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래, 뭐 오늘 풀이 다 못하더라도 진지하게 다 얘기해 줄게. 모든 걸 가르치겠습니다. 잘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단원에 우리가 배울 건데 이렇게 생긴 3차함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인 3차함수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 됐죠?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지금 문제가 얘기하는 건 여기를 P라고 하면 거기서의 접선을 그어놓고 그때 다시 만나는 이 자리를 Q라고 하겠다는 거야. 되죠? 이걸 이제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합시다. y'은요 마이너스 6에 x의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때 접점의 x좌표가 1이잖아. 그래서 얘를 L이라고 하면 L의 방정식은 y는 1 넣어보면 마이너스 5이고요. 에다가 x 빼기 x좌표 더하기 y좌표 이렇게. 그래서 y는 마이너스 5에 x에 마이너스 3이 되지. 됐죠? 이게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게 요거를 구해달래죠. 여기 얘랑의 교점을 찾아야 하잖아. 그럼 교점이라는 건 그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자리니까 그냥 마이너스 2x 세제곱에 플러스 x의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5x의 마이너스 3이라는 방정식을 풀면 나오는 놈인 거야. 되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걸 정리를 좀 해주시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6의 x에 플러스 4는 0이니까 다시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한마디 보탤 거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이 직선이랑 3차 함수가 만나는 교점 중 일부를 알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가 x는 1이지 않니? 그지? 그러면 이런 얘기인 거야. 이 직선과 3차 함수가 만들어내는 교점 중 하나의 x좌표는 1인데 이 x좌표라는 거는 너는 너야 라는 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x는 1을 근으로 가져야만 해. 당연한 거야. 그렇잖아.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니까요. 근데 그 교점의 x좌표를 1이라고 아니까. 근데 저 내용까지 이제 보태서 얘기를 해보면 넌 x는 1이 단순히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있니? 그렇지. 접하니까. 그렇죠? 한쪽 사이드에서 접하는 모습이니까 얘가 반드시 중근일 거라고. 되는 거야. 그러면 요걸 갖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겁니다. 3차 방정식을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뭘 고민하고 찾을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1이라고. 그래서 근데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로 한 판 더 될 거라고. 괜찮겠죠? 이건 그냥 정해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마이너스 2, 0 이렇게. 그 다음 1로 한 판 더. 그럼 1, 2, 빵. 됐나? 그랬더니 그 x좌표가 얼마요?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문제에서 q좌표 구하래니 그렇지. q의 좌표를 구하래죠. q의 좌표는 뭐 마이너스 2컴마에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7 이렇게. 됐죠? 그럼 p와 q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는 거야. 된 거야. 3칸이고 15칸? 뭐 그래 보여 답이. 되겠죠? 일단 이게 1차적으로 이해가 되셔야 합니다. 됩니까? 그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고 그 접선이랑 3차가 만나는 자리를 구하려니까 너는 너야 라는 방정식을 풀려고 시도를 했고, 근데 그 교점 중 하나의 x좌표가 1이라는 게 중근인 걸 아니까 이 방정식은 x는 1을 반드시 중근으로 가진다고.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거라고. 됐죠? 요 얘기. 자, 근데 봐. 이 수투가 진짜 재밌는 과목인 게 요런 데서 이제 티가 나는 건데 잘 보아. 이 내용을 미리 가르치기가 좀 그런가? 아니야, 가르쳐 줄게. 자, 봐. 아이씨, 뒤에서 해봐라. 가르쳐 줄게요. 이것만 먼저 얘기 좀 합시다. 그냥 이것만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가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fx가 3차 함수입니다. 는 a의 x의 세제곱에 플러스 b의 x의 제곱에 플러스 c의 x 플러스 d야. 됐죠? 3차 함수. 그리고 그 3차 함수와 만들어지는 3차 함수와 교점을 만드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다고 할게. 그러면 그 교점에 x좌표들이 있을 거고요. 그걸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겠습니다. 됩니까? 자, 또 다른 직선이 여기에 꼬챙이에 딱 꽂혀지는데 얘가 y는
m이 다시의 x 플러스 n 다시라고 해볼게. 됐죠? 그랬을 때 만들어지는 x좌표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감마 다시예요. 어떤 상황인지 납득이 되죠? 지금 이 직선은 내가 지금 뭐 3차 함수도 그렇고 숫자를 준 게 단 하나도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3차 함수와 이 세상 모든 직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어쨌든 근데 니네 직선과 3차 함수는 교점을 3개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되겠죠? 잘 보세요. 자. 이건 사실 수학상 내용인데, 자, 보시면 알파, 베타, 감마라는 건 3차 함수 ax 세제곱에 플러스 b의 x제곱에 c의 x에 플러스 d와, 그죠? y는 mx 플러스 n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교점의 x좌표잖아. 그치? 그러면 너는 너야라는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된다고. 오케이? 그죠? 당연한 얘기죠? 그죠? 이 얘기를 수학상에서 우리가 엄청 했으니까요.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ax 세제곱에 b의 x의 제곱에 c의 x 플러스 d는 m이 다시의 x 플러스 n 다시의, 그쵸? 요렇게 생겨먹은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알파 다시, 베타 다시, 감마 다시가 됩니다.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자리가 어디냐면 이런 거야. 자, 보세요. 3차 함수가 하나로 결정이 나 있으면, 그렇지? 이 좌변에 있는 식은 변함이 없을 거고 다른 꼬챙이를 꽂을 때마다 이 직선의 방정식은 바뀔 수 있어. 근데 봐. 직선의 방정식이 바뀌더라도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에는 니들이 영향은 주지만 여기 밑줄 거는 여기 3차 항과 2차 항에는 이 직선들이 영향을 주질 않잖아. 그지? 그러면서 3차 항과 2차 항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 뭐게? 세근의 합. 그렇지. 된 거야? 그잖아. 3차 방정식에서 세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른 직선이 오더라도 얘네 둘한테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선을 갖다 꽂던지 간에 니네들 x좌표 3마리의 합은 항상 균일하게 일정하게 유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꼬챙이 꽂은 니네 셋이나 이렇게 꼬챙이 꽂은 니네 셋이나 그들 셋의 합은 언제나,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일정하다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고요. 베타 다시 플러스 감마 다시 이렇게. 됩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 내용, 요 이상의 내용이 있어야 지금 여기다가 접목이 가능한데 일단 요것만 우리 알고 넘어갔으면 싶어요. 됐죠? 요건 수학상이에요. 그래서 수투 내용이 아니라고 수학상에서 그냥 함수와 방정식의 관계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렇죠? 다시 3차 함수에다가 꼬챙이를 꽂았어. 니네 셋이 더한 거나 니네 셋이 더한 거나 언제나 똑같은 거야. 그러면 요런 장면도 된다. 자, 봐. 직선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 접하고 너인 거. 여기를 뭐 M이라고, M 하면 좀 별로인가? P라고 하고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얘네랑 또 니네들의 합도 똑같아야 하잖아. 그지? 근데 이때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자, 너는 통과하니까 하나의 실근, 얘는 뭐야? 중근. 그러면은 세 근의 합이라고 했을 때 얘는 2번이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겠죠? P 더하기 Q 더하기 Q 이렇게요. 요런 내용까지 이건 좀 알아놓고 이제 뒤에다가 좀 활발하게 써보자고. y는 저거인데 a, 3에서 곡선 밖에 한 점에서 y는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이라는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이 2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적인 수순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유형이잖아. 그지?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달라고. 그래서 스타트 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잡습니다. 이게 t, 에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3이요. 이렇게 됐죠? 접점의 좌표를 잡고, 자, 그러고 나서 접선을 만들자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요거 미분하랬지? 그러면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가 기울기, 그리고 x 마이너스에 t 더하기 y좌표 t 세제곱에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3이다. 된 거냐? 그지? 이게 저 위에 있는 3차 함수의 임의의 접선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접선이라고. 근데 그 접선들 중에서 a, 3을 지나는 접선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3은 3t 제곱에 마이너스 6t 그리고 a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의 3의 t의 제곱이고요. 다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됩니까? 괜찮죠? 방정식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3, 3 이렇게 사라지는 구조인 듯. 그 다음 함부로 양변에 막 t 나누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자, 일단 정리해보면 여기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개 3t제곱 마이너스 3t제곱 마이너스 2t의 세제곱. 그 다음 너 뭐니? 너랑 하면 6t제곱이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3의 t의 제곱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6at 가 되죠. 는 빵이요. 돼요? 그러잖아. 잠깐. 뭔가 이상한데? 미안해. 내가 전개를 잘못 시켰어. 다시. 마이너스 2는 맞고 3at 제곱. 그렇죠. 플러스 3a에 마이너스 3이구나. 3a 마이너스 3의 t 제곱 이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마이너스 6at 하면 끝이죠. 는 제로입니다. 되십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으로 넘어올래? 그러면 다시 2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적을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의 t의 제곱에 플러스 6의 at라고. 괜찮죠? 어쨌든 이 3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풀어보시면 t는 0 또는, 그지? 함부로 여기서 t를 나누시면 안 된다고. 방정식의 실근을 찾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t는 0 또는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3a 플러스 3의 t 다음 플러스 6의 a가 는 빵이 된다고. 된 거야. 자, 이래놓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그잖아요. 그냥 방정식을 푼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접선이 두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그러려면 너 접점이도 역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접점이 두 개이려면 t 값이 두 개가 나와야 한다고요. 그러려면 t 값이 두 개이려면 지금 여기 이 3차 방정식의 실근이 두 개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서로 다른 두 개요. 그죠? 그러니까 중근도 뭐 어차피 서로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첫 번째 상태 뭐냐면 그냥 요 2차 방정식 파트가요. 여기 너가 얘가 중근을 가지는 경우 된 거야. 그러면은 t는 0이라는 근 하나랑 여기서 하나 해가지고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되어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 중근 주시면 한별식 d는 말입니다.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에 4ac 그러면은 8, 6, 48a 는 0이었으면 한다. 그래서 9의 a제곱이고요. 9, 18 마이너스 18 더하면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66인가 6의 a 플러스 9는 0 되겠습니다. 혹시 그런 a들 값을 그냥 구하래. 그냥
이게 맞아? 3로 나눠주시면 3의 a제곱에 22에 내가 지금 뭔 계산을 잘못한 것 같거든? 제로. 패턴은 똑같습니다. 그냥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자, 다시 2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t의 제곱 플러스 6의 a에 t는 0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t는 0 또는 그렇지?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3a 플러스 3a t 플러스 6의 a는 0 이렇게 된다고. 다시 한번 이렇게 되었을 때 네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가 중근이 되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중근이 되게끔 하려면 판별식 D는 3a 플러스 3a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뭡니까 이거 48의 a입니다. 그러면 너는 9a 제곱 마이너스 30a, 이것도 좀 이상한데 뭐 그래 30a 그다음 플러스 9인 것 같아. 는 제로야. 그렇죠? 그러면은 3의 a 제곱에 마이너스 10의 a 플러스 3은 0이라서 네 3이고요 1이고요 1이고요 3이고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서 a는 3 또는 a는 3분의 1 이렇게가 된다 해. 됐죠?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갖고 가시면 여기 이 t는 제로라는 아이가 얘가 중근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쪽 이 2차 방정식이 t는 0을 근으로 가져버리면 그게 중근이 되면서 역시 근은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근을 가지려면 a는 0이어야 하죠. 그렇죠. 요런 얘기. 자, 요런 상황인데 잘 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답을 고르실 때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a가 3이면 그 점의 좌표는 3,3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a가 3분의 1이면 역시 그 점의 좌표는 3분의 1,3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a가 0이면 그 점의 좌표가 0,3이 된다고. 그렇지? 근데 지금 문제가 원하던 게 뭐야? 곡선 밖에 한 점이잖아. 그치? 근데 지금 보시면 0,3은요 요 곡선 보시면 0 대입하니까 0,3을 지나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0,3은 3차 함수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고, 마찬가지 3,3도 대입해 볼래? 그러면은 3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이니까 이것도 역시 곡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얘는 곡선 위의 점이요. 되겠죠? 그래서 곡선 밖에 한 점 이런 대화가 되려면 a는 무조건 3분의 1이어야겠다. 그런 문제네요. 아무것도 안 했죠. 우리가 계산 때문에 조금 걸렸을 뿐. 자, 다시 한번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구하라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잡고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번이요. 15번. y는 x 4제곱과 점 1,1에서 접하고요.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 약간 이렇게 생겼을 거야. 자, y는 x 4제곱이 이런 2차 함수 모양의 그래프거든. 됐죠? 요렇게인데 중심이 y축에 있으면서 얘랑 접하셨으면 좋겠대죠. 그러면 그 원은 말입니다.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오메. 약간 요런 느낌? 그러면서 여기가 1,1인 게요. 네. 그랬을 때 그 원의 뭘 구하래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네, 구해보겠습니다. 야, 1,1에 접한다며?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너랑 원이가 공통인 접선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음. 되겠죠?
곡선과 곡선이 접한다는 건 공통 접선을 가진다라고 정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를 L이라고 하면 이 직선 L의 방정식은 y 프라임이 4의 x의 세제곱이니까 L 그는 1,1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래서 y는 4에다가 x-1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y는 4x의 마이너스 3이요. 되었죠? 이게 지금 저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냐고, 그지? 그런 상태라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두 번째, 이게 지금 접선이잖니? 접선. 그죠? 그러면은 한 법선을 그어버리면 여기가 이 원의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냐? 그래서 이걸 M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M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M이 너는 Y는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렇지? 마이너스 4분의 1에 x-1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x의 플러스 4분의 5가 되어서 이제 중심이 y축이랑 얘가 만나는 자리가 중심의 좌표니까 이 원의 중심의 좌표는 뭐야 0,4분의 5인 게요. 됩니까? 그죠? 그럼 끝났습니다. 지금 이 원의 반지름은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R인데, 그건 0,4분의 5에서 이 직선 L까지의 거리와 같잖아. 그렇지? 그래서 따라서 반지름 R 값은 거리를 구하게요. 직선 L이랑. 그러면 여기가 4의 X에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자, 거리. 그래도 되는군요. 그렇지. 여기랑 여기랑 그냥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얘네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겠네. 그러면 다시 루트에 1 더하기 뭡니까 이거 4분의 1의 제곱 16분의 1 이렇게입니까? 4분의 루트 17. 자, 17번.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하는데, 자,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거야. 수원에서도 했던 얘기인데요. 항상 이런 부류의 문제는요,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해갖고 한 땀 한 땀 이렇게 구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지금 보면 원리는 일단 확정 나 있잖아요. 2차 함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긴 y는 2분의 1에 x의 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2차 함수에 대하여 어딘가에 이렇게 an이가 있어. 그지? x좌표가 딱 an이라고 정해져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접선을 그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이 만들어내는 여기 x축과의 교점이 그 다음 녀석이래잖아. 그지? 이게 난 거야. 그냥 이 관계를 좀 찾아달라라는 얘기요. 됐죠, 됐죠? 그러면은 여기 x좌표가 an이니까 네가 an 플러스 1이니까 an에서의 이 자리의 좌표가 an, 2분의 1의 an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의 접선이니까요. 접선의 방정식은 y는 얘가 미분하면 y 프라임이가 x잖니. 그렇지? 그냥 2분의 1 x제곱 미분하면 x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니까 기울기가 an 이렇게 될 것 같고요. x 빼기 x 좌표에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생겼다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요, y는요 a의 n의 x 마이너스 2분의 1의 an의 제곱이 되는 것 같아. 된 거야. 그렇잖아. 그지? 근데 지금 여기가 x축이랑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구하셔야 되니까 y자리에 빵을 때려놓고 이제 정리를 해보시면요, x는
2분의 1의 AN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그자가 뭡니까? A의 N 플러스 1이잖소. 그죠? 관계가 나왔죠.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렇지? 여기가 그자의 공비가 되면서 등비수열이라고. 그러면서 첫째 항은 A1은 계산해야 되겠네. A1이 2,2에서의 접선이네요. 그래서 2에다가 x-2 더하기 2 이렇게 됩니다. 글주? 그죠? 네. 그래서 y는 다시 2의 x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니까 A1은 1인 것 같아. 그쵸? 이놈의 x 좌표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구수열의 AN이는 첫째 항 1에다가 공비의 n-1제곱 끝. 합시다. 관계를 구하는 겁니다. 네. 자, 다음 19번 볼까요? 19번. y는 x제곱 위의 세 개의 포인트가 a가 있고요. x1, y1, b, x2, y2, c, x3, y3 가 있음에 ABC를 각각 지나면서 세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 1,2에서 만난대. 그러면 자, y''는 2의 x인데요. 그 수직인 직선을 그냥 구해볼게. 구해보면 y는 마이너스 2x1분의 1의 x-x 좌표 더하기 y 좌표. 이게 공감이 될까?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x1을 넣으면 2x1이니까 그자랑 이제 수직이려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소? 그죠? 요겁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의 x2분의 1에다가 x-x2에 더하기 y2 이렇게 생겼다고. 마찬가지로 y는 마이너스 2의 x3분의 1에다가 x-x3 더하기 y3 해볼게요. 괜찮겠죠? 자, 근데 다른 걸 다 떠나서 문제가 얘네 셋이가 한 점에서 만나는데 거기가 1,1이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 세 개의 방정식이 모두 1,2를 지난다고요. 그럼 셋 다 1,2를 대입한 게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갖고 역시 대입하세요. 그러면은 2는 마이너스의 2의 x1분의 1 그리고 1 마이너스 x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x1, y1이 얘 위에 점이잖아. 그렇지? 그럼 진작부터 y1은 x1의 제곱인 거야. 그래서 x1의 제곱 이렇게. 그러면 얘만 일단 미리 좀 풀어볼게. 풀어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변에 2x1을 곱합시다. 그러면 4에 x의 1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플러스 x1 플러스 2의 x1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서 세제곱이죠 여기. 그러면서 2의 x1의 세제곱에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3의 x의 1 마이너스 1은 제로 이런 모양이 될 거야. 그러면은 이걸 풀면 x1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봐라 얘도 그냥 1번이 2번으로 바뀌었을 뿐 시계 구조가 똑같잖아. 그치? 마찬가지 너도 마찬가지인 거야. 3번으로 바뀌었을 뿐 시계 구조가 똑같습니다. 즉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제로다라는 3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풀면 때로는 네가 나올 거고 때로는 너가 나오고 때로는 너가 나온다는 소리라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의 3개의 근이 x1, x2, x3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이 세 근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야. 그래서 따라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얼마게?
그렇지. 세근의 합이니까 이차항의 개수가 0이니까 합은 0이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20번입니다. fx가 x의 세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2라고 합니다. 자, 그때 k라는 숫자를 정의하는데, 그러니까 그 k가 s의 원소죠. 근데 그 k가 무엇인고 하니 x2 마이너스 x1 분의 f의 x2의 마이너스 f의 x1이더라. 그때 x1과 x2는요 0보다는 큰데 어디를 정하지는 않았고 그들의 대소는 정해져 있으면서 2보다는 작다 해. 일 때 이 k의 개수를 구해라. 자, 봅시다. 이런 겁니다. 이거 뭐게요? 그렇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야. 그러면 x1과 x2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걔네 두 개의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k라고 취급을 하겠다잖아.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게 이 녀석의 위치를 정한 적이 없어요. 그냥 0과 2 사이의 어딘가죠. 임의의 지점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어요. 됐죠? 그러니까 x1, x2가 여기야 라고 한 게 아니라 0이랑 2 사이에 어딘가에 니네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여기가 0이야. 여기가 2라고 칠게. 여기가 x1, 여기가 x2가 되었어요. 됐지요? 그러면 이 그래프면 좀 별로일라. 잠깐만, 그래프 좀 티가 나게끔 좀 할게. 다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fx가 있고 0이고 2라고 쳐. 그래 놓고 여기가 x1, 여기가 x2 이렇게 잡혔습니다. 됐죠? 괜찮겠죠? 그러면 평균 변화율이란 너와 너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 그렇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그 내용 중에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었는데, 그죠? 그 평균값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으면 반드시 구역을 정했을 때 이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 계수가, 그렇죠? 그 사이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얘기였거든. 그런데 x1, x2라는 게 임의의 지점이라면서,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를 정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봐봐, 이 x1, x2가 겁나게 좁아지더라도 x1, x2 이렇게 이제 둘이를 서로 굉장히 좁아지게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렇더라도 니네 둘 사이에는 너와 기울기가 같은 미분 계수가 존재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이 x1과 x2를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그 간격을 사실상 거의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쫙 좁게 하더라도 언제나 너는 f'의 c인 x는 c가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평균값 정리니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얘기지. 마치 진짜 거의 x1과 x2가 똑같아지게끔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만큼을 쳐다보더라도 너네 둘을 지나는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 사이에 있을 거라고. 그러면은 완전히 얘네 둘이가 붙는 효과를 가져간다면 그때는 마치 이게요, x2 x1분의 fx2 fx1,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랑 거의 그 자리에서의 f'x나 똑같을 거라고. 뭔 말인지 공감이 될까? 그러니까 엄청 좁아. 얘네 둘이가 지금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해. 그랬을 때 이렇게랑 그 사이에 어딘가에 너랑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있는데 이게 엄청 좁다면 그 놈이나 이 놈이나 똑같은 놈처럼 보일 거라고. 그래서
약간 그 비슷한 관점들 많잖아. 우리가 요거 하다 보니까 접선된 거잖아. 그지? 그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둘 사이에 있을 거고, 둘 사이에 있을 거고, 둘 사이에 있을 거고, 둘 사이에 있을 거고, 있고 하다 보면 이놈이나 똑같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걸 매우 좁게 만든 상태에서 x1, x2를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역시 니네들이랑 같아지는 게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 결론 지을게 이런 얘기야. 특정 범위에서 임의의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그 구간 안에서의 도함수와 같습니다. 오케이? 평균값 정리를 조금 확장해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임의의 지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그 구간 안에서의 도함수와 같다고. 그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평균 변화율과 도함수 또는 미분계수는 같을 수가 없죠. 다른 놈이니까. 다른 놈인데 이놈의 극한값이 너인데 이게 임의의 지점으로 와버리면 딱 특정 지점을 정한 게 아니어버리면 엄청 좁고 엄청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게 만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마치 f'x라고 쳐다볼 수 있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이 C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해서 온 거잖아. 그지? C가 존재하기는 하는데 열린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열린 구간 x1 x2에서 얘네들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래서 요 양 끝에 있는 값은 빠지셔야 돼. 물론 지금은 여기에 등호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는데 등호가 있더라도 얘를 f'x로 쳐다보되 이 녀석을 사용하는 그 구간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한다고. 되죠? 양쪽 끝은 빠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데 야 x1과 x2가 뭐 이래 3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해놓고 x2-x1 분의 fx2-fx1 이 녀석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임의의 지점에서 평균 변화율이니까 이걸 f'x라고 쳐다볼 건데 그놈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녀석이기 때문에 반드시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데서만 얘를 사용하겠다고. 괜찮겠죠?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 다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 K는 F'의 X라고 쳐다볼 거고 그 F'의 X를 0과 2 사이에서 얘기를 해보겠다고요. 됩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때 이 F'이 가질 수 있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그런 얘기. 그래서 F'의 X는 식이 있으니까 미분하시면 되겠죠. 좀 미분하시면 3의 x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것 같아. 0에서 2까지잖아. 그러면 F'의 2의 값이 뭡니까? 13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K는 0일 때 1보단 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축이 0이죠. 그러면 딱 증가하는 중이니까 그 K의 값은 13보다 작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총 개수 11개요. 그러니까 실상 문제풀이 자체는 그냥 이게 다야. 이게 다인데 이게 뭔 소리인지를 알아들으셨어야 돼. 자 다시 한번 특정 구간 안에서 임의의 지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은 그 열린 구간 안에서의 도함수와 같습니다. 수능에 많이 나옵니다.